둘, 셋. 안녕하십니까. 깊은 생각 중등수학 최유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학년의 마지막 단원인 통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 자, 이 통계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단원이냐? 자, 주어진 자료들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하면서 주어진 자료를 이쁘게 정리를 해놓고 그 자료를 특징이 무엇인지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그 방법을 쓰는 게 편리한지에 대해서 배워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줄기와 잎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볼 거고, 두 번째는 도수 분포표. 자, 이름들이 생소하긴 할 텐데 이제 차근차근히 배워볼 거니까 먼저 소개부터 해놓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는 히스토그램. 네 번째는 도수 분포 다각형.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는 것. 자,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어느 것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줄기와 잎 그림인데, 자, 주어진 이 10개의 자료를 보기 좋게 정리를 할 거야. 자, 이때 이 주어진 자료들을 너희들의 수학 점수라고 하자. 1학기 기말에 봤던 너희들의 수학 점수라고 하는, 이렇게 좀 해놓고 얘기를 시작을 해볼 텐데, 그 수학 점수를 수치로 다 적어놨잖아? 그래서 어떠한 자료를 수로서 나타낸 것을 갖다가 앞으로 별량이라고 얘기할 거야. 자료를 수치화 시켜놓은 거. 뭐 예를 들어서 키가 160이야? 그러면 160이라고 쓰겠지? 그런 것들이 하나의 다 별량이 될 거고, 뭐 몸무게가 50kg야. 그러면 그 50kg이라는 그 자료가 별량이라고 불리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 10개의 별량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줄기와 잎 그림인가? 자, 먼저 표로 나타내게 될 텐데, 두 칸으로 나누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왼쪽 편에는 줄기라는 것을 써놓도록 할 거고, 오른쪽 편에는 잎이라는 걸 쓰게 될 텐데, 자, 줄기가 무엇이냐면, 자, 줄기는 10의 자리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돼. 10의 자리. 자, 주어진 자료들이 전부 다 10의 자리와 1의 자리로 쪼개질 수 있겠지. 그래서 10의 자리들은 왼쪽 편에다가 나타내주고, 그러면 잎은 뭘 것 같아? 잎은 당연히 1의 자리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줄기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제일 낮은 점수가 50대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쭉 90까지 있으니까 왼쪽 편에 5부터 50이라고 다 쓰지 않고 그냥 5, 6, 7, 8, 9라고 정리하면 된다. 그래서 왼쪽 편에 10의 자리를 쭉 써놓은 다음에 오른쪽 편에는 1의 자리만 쓸 거야. 자, 먼저 50대에 해당하는 것이 57이라는 것이 있고 52도 있고 얘도 있는데 이 녀석들을 보기 좋게 순서대로 나열할 거야. 그러니까 1의 자리가 작은 것부터 쓴다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52, 그 다음에 57. 근데 57이 2번 있기 때문에 2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2번 연속적으로 쓴다. 그리고 나서 8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도 다 정리를 해보면 64라고 할 거고, 70대는 72가 있고 79가 있고, 80대는 제일 작은 게 80이고 83이겠네. 마지막으로 93.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것이 바로 줄기와 잎 그림이야. 그러면 이 자료 정리법은 어떨 때 편리하냐면, 일단은 먼저 장점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 일단은 한눈에 보기 좋게, 그지?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서 별량의 값이
우리가 확실한 점수를 알 수 있잖아. 아, 첫 번째 제일 낮은 점수 받은 사람이 52점이구나. 제일 높은 점수 받은 사람이 93점이구나. 이런 식으로 별량의 값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순위가 내 눈에 눈에 확 띄죠. 순서대로 쭉, 그지? 순위를 확실하게, 순서 혹은 순위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구나. 자, 근데 다만 자료가 너무 많아지면 여기가 이렇게 쭉 길게 늘어질 테니까 우리가 그 녀석들을 일일이 다 파악하기에는 조금 불편하겠지? 그래서 단점으로는 자료의 수가 많아지면 정리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자료 수가 적을 때 편리하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해서 줄기 잇그림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좀 파악하도록 하고,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두 번째로는 도수 분포표에 대해서 배우기로 했죠. 도수 분포표. 자, 얘는 역시나 표로 나타내는 건데 어떤 식으로 나타낼 거냐면 마찬가지로 표를 이렇게 쭉 정리를 좀 해보자. 했을 때 얘도 두 칸으로 나누게 될 텐데 두 칸으로 나눠 봅시다. 자, 이때 왼쪽 편에는 무엇을 적어주냐면 아까는 10의 자리를 일일이 적었지만 도수분포표에서는 간격을 쪼개서, 자, 제일 작은 데가 50대니까 50대부터 해가지고 적당한 간격으로 구간을 쪼개주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적당하다는 게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으니까 본인이 판단했을 때 좀 적당하게, 가장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적당히 지금은 10의 단위씩 끊어보도록 하자. 그래서 50에서 60까지, 60에서 70까지, 70에서 80까지. 자, 아까 파악했던 장단점은 좀 짚어주도록 할게. 그 다음에 80에서 90까지, 90에서 100까지. 100 이상의 점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 자, 이때 왼쪽 편에 있는 점수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50점 이상부터 해서 60점 미만에 해당되는 그 자료들을 세어서 여기다가 표시할 거야. 되죠? 왼쪽 편은 이상, 오른쪽 편은 미만. 70대는 그러면 아래로 들어간다는 얘기겠지? 자, 이때 왼쪽 편에 있는 이 구간을 쪼개 놓은 것을 앞으로 계급이라고 부를 거야. 도수분포표 뒤쪽으로는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좀 다소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용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약속을 잘 해놔야 되겠죠? 그래야 자료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제 전달할 때 어려움이 없으니까. 자, 첫 번째로는 계급이라는 걸 알려줬어. 적당한 간격으로 쪼개놓은 구간이 계급이라는 거야. 자, 그럴 때 50점에서 60점대 미만에 있는 자료가 현재 4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60에서 70대에는 자료가 하나 있겠고 여기는 2개, 2개,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세어서 다 채워놓으면 될 것이며, 여기 있는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도수라고 부를 거야. 도수라고 부를 건데 이 도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수, 계급에 속하는 자료 수가 되겠죠. 자, 해서 앞으로 도수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야. 기억하도록 하시고, 자, 왼쪽 편에 계급 쓰고 오른쪽에 도수 썼다면 도수분포표에서는 마지막으로 합계까지도 적어줘야지만 이제 완료가 되는 거야. 자, 이 자료를 다 더하시면 10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합계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것이 도수분포표다.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장단점을 또 파악을 해보면 얘는 자료가 많아도 자료가 많을 때에도 쓰기에 좀 편리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순서도 좀 파악할 수 있겠고, 어쨌든 한눈에 보기 좋게 좀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장점을 파악하시고, 자, 근데 얘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한 사람이 60점에서 70점 맞았다는 건 알겠어.
근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몇 점 맞았는지는 모르겠지? 그래서 정확한 별량의 값은 확실한 그 사람의 점수를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정확하지 않은 별량 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장점, 단점을 좀 파악을 해봤어.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 있는 이 한 사람이 아까 정확하지 않은 별량 값을 가진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값을 갖는지 모른다고 했잖아. 그럴 때 보통은 대략적으로 이 사람이 이 가운데 있는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여겨주는 건데 여기에 구간에서 여기 속해 있는 사람들이 보통 얼마의 값을 갖는다고 생각하냐면 대략 한 65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이 65점이 뭘 뜻하겠지? 60점하고 70점의 가운데 값이야. 그래서 그 가운데 값을 갖다가 우리가 계급 값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도록 할 거야. 자, 계급 값이 뭐라고요? 계급에서의 가운데 있는 값. 그러니까 우리가 가운데 값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계급에서 양 끝에 값이 있잖아. 계급의 양 끝값이 존재하는데 그 양 끝값을 갖다가 2로 나눠주면 가운데 값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계급의 양 끝값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셔서 가운데 값을 찾아서 그 녀석을 바로 계급 값이라고 하겠다 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도수분포표에서 나왔던 용어들을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 놓을게. 자, 첫 번째 계급이라는 게 나왔는데 계급은 뭐였다? 별량을 적당히 나눈 구간이다. 구간을 계급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도수라는 거 배웠죠? 자, 도수는 위에 적혀져 있는 대로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수를 의미하겠다. 자, 그 다음에 계급의 크기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자, 계급의 크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급에서의 우리가 나눈 그 구간의 너비를 뜻한다. 계급의 크기는 너비를 뜻한다. 그럼 지금 현재 계급에서의 계급의 크기는 10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얘를 시험 점수라고 했으니까 단위가 점수에 점자가 붙겠지.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10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 자, 근데 여기 있는 계급이랑 여기 있는 계급의 크기가 다르다면 그건 도수분표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일정하게 쪼개져야 되겠다. 계급의 수도 많아서는 안 되고 딱 적당한 게 좋다. 자, 마지막으로 계급값이라는 것도 설명을 해줬죠. 자, 계급값은 뭐다? 그 계급에 있는 계급의 중앙에 존재하는 혹은 가운데에 있는 값이다. 그 가운데 값은 계급의 양끝 값의 평균으로 구하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어떤 거 살펴본다 그랬니? 자,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 자, 히스토그램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저런 표들보다 한눈에 더 파악하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일단은 자, 이렇게 세로선과 가로선이 다소 필요하다. 이렇게 딱 만나도록 그려놓고, 자, 가로축이라고 부를게. 자, 가로축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적으냐면 여기다가 계급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할 거야. 자, 계급은 어떻게 표시했었냐면 지금 50점에서 60점 계급의 양 끝값을 여기다가 정리를 할 건데, 여기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자, 여기까지 해서 100점. 자, 가로축에는 우리가 계급을 표시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럼 세로축에 이제 뭘 표시하겠어? 도수를 표시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 자, 우리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예전에 배워봤을 텐데 막대 그래프랑 약간 비슷해. 그 막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렸었냐면 구간 사이에 얄쌍한 막대를 이렇게 딱 그려 올렸었지? 자, 근데 히스토그램에서는 이렇게 정리할 거야. 여기에서 50에서 60의 계급에, 요 계급에 속해 있는 도수가 4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딱 올라가셔야 되겠죠? 자, 그때 히스토그램은 이 칸을 모두 태우는, 이 칸에 가득 들어가는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겠다.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겠다. 자, 가득 채워서 그리는 게 히스토그램이야. 60에서 70에는 도수가 몇 명 있어? 여기 한 명이 있으니까 한 칸만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0에서 80에는 2명 있다 했으니까 여기서 2칸 올려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고, 80에서 90 사이에도 2칸이니까 2칸 올려서 이렇게 색칠해주면 되고, 자, 마지막에 90에서 100 사이에는 도수가 1명이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히스토그램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리는 거는 쉽지. 자, 그리고 파악할 수 있잖아. 얘는 한눈에 보기 좋다라는 거, 저런 숫자로 나타내진 표들보다 눈에 확 띄니까 얘는 조금 더 보기가 편하겠네. 그리고 확실히 50점대에서 60점대 사이에 받은 친구들이 많다라는 것도 파악이 좀 더 쉽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냐면, 여기 그려진 직사각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나타내어져 있는 이 직사각형에 가로 있죠. 직사각형에서는 보통 가로와 세로가 존재하니까 이 가로 길이가 나타내는 것이 뭘까? 가로가 나타내는 거 50에서 60 사이에 그 간격을 나타내겠죠. 그러면 그 간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나타냈었냐면 계급의 크기, 그 간격의 너비를 계급의 크기라고 얘기를 했었다. 가로는 계급의 크기를 나타낸다. 자, 그렇다면 세로는 무엇을 나타낼까?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누가 봐도 얘는 도수를 나타내겠지. 그래서 가로가 의미하는 바와 세로가 의미하는 바를 잘 정리를 해놓도록 하시고, 그럼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 가로의 길이를 알고 세로의 길이를 알면 보통 넓이를 구해보잖아. 그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시면 결국에는 계급의 크기와 도수를 곱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내겠죠?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봐라. 그러면 계급의 크기와 도수를 곱해서 하나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자, 근데 이왕 나온 김에 이거를 갖다가 다 합해보도록 할까?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요, 자, 모두 더했을 때 가로 세로 넓이의 합을 더한다는 얘긴데, 자, 여기에 계급의 크기를 잘 봐봐. 자, 계급의 크기는 자, 모두 다 10이라는 게 맞죠?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0이고, 자, 모든 계급의 크기는 10으로서 일정하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은 절대 변할 리가 없겠지.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는요, 도수에 정비를 하니까 이 도수들만 계급의 크기에 곱해서 다 합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다 더할 거야. 그러면 봐. 자, 계급의 크기가 A라고 하시고 도수가 지금 4로 나와 있죠? 자, 이렇게 곱하고 계급의 크기 10이라고 물론 알고 있지만 그냥 A라고 쓸게. 자, 한 개 있어? 더할 거야. 자, 계급의 크기에다가 2개 있어? 더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건데, 자, 얘네들은 A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A를 한꺼번에 묶어서 4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써도 무리가 없죠. 자, 이때 4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4, 1, 2, 2, 1 요거 다 더한 게 뭐가 될까? 그치? 도수의 총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급의 크기가 모두 같기 때문에 그 녀석들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도수의 총합을 계산해서 계급의 크기랑 곱해도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에서는 뭐 어떻게 할 얘기가 요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네 번째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도수분포 다각형이라는 거는 히스토그램이랑 거의 비슷한데, 자, 공간이 조금 좁지만 여기에 그리도록 할게. 자, 마찬가지로 가로축에는 계급을 나타내시고 세로축에는 도수를 나타내시고, 자, 여기에서 내가 똑같이 50, 60, 70, 80, 90, 100 정도로 자, 이렇게 나타내 봤을 때, 자, 도수분포 다각형은 어떤 걸 하냐면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직사각형에서 가로축에 있는 요 높이 쪽에서 정가운데 점을 찍는 거야. 자, 여기가 4에 가서 있으니까 똑같이 4 쪽으로 가서 하나, 둘, 셋, 넷. 자, 4 쪽에 가시면 요 정도 위치에 있겠죠? 그때 이 계급의 크기의 정가운데 정확하게 여기쯤 점을 찍어서 모두 다 나타내도록 해볼게. 자, 50에서 60 쪽에는 한 명 쪽이니까 도수가 하나 있으니까 점을 이렇게 찍고, 70에서 80은 2개 있으니까 이렇게 찍고, 80, 90도 2명, 90, 100은 1명. 자, 정 가운데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선으로 연결할 거야. 자, 얘네들 요렇게 직선으로 연결해주고 여기서도 직선, 직선, 직선으로 연결을 할 거야. 그럼 얘는 이제 꺾은 선 그래프랑 약간 비슷하겠지? 근데 도수분포 다각형에서는 여기 왼쪽 편에 있는 얘는 뭐 도수가 없지만 왼쪽 편에 있는 애도 여기 간격 요 하나에 요 2개 중에서 요 뭐지? 가운데에다가 길이 똑같이 쪼개놨으니까 거기쯤에 찍히는 점하고 요렇게 연결을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계급이 끝났지만 마지막에 여기 같은 간격으로 끝까지 연결하는 것까지 해서 다각형을 완료하는 게 도수분포 다각형이야. 그래서 요렇게 그려주는 것이 도수분포 다각형이니까 장점이랑 단점은 뭐 거의 히스토그램에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단지 선으로 그렸을 때는 여기에 2개 이상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할 것 같아. 선을 하나 더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 도수분포 다각형이랑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봐. 자, 얘를 여기다가 살짝 옮겨버리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그린 것과 똑같잖아. 자, 이런 식으로 그린 것과 똑같아지는데 우리 직사각형에서 넓이 구했었지. 여기 있는 이 하얀색 직사각형, 다각형 바깥으로 삐져나간 이 직사각형을 이쪽 편으로 집어넣는 거야. 자, 여기 있는 길이와 여기 있는 길이는 똑같을 거니까 합동인 도형이 나와서 여기 있는 도형을 살살살살 이쪽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도형하고 여기 있는 도형이 같을 거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같은 방법으로 하면 여기 빈 공간이 얘네들로 이렇게 채워지면서 결국에는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그 넓이가 처음에 있었던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찾은 도수분포표, 도수분포
사각형에서의 가로축과 둘러싸인 그 넓이가 결국에는 직사각형의 넓이랑 같다라는 사실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정리해 놓은 그 자료들의 특징을 파악하는 법을 설명을 할 텐데, 일단은 정리해 놓은 그 자료들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우리는 수치로 표현을 할 거거든. 그래서 그 자료가 갖는 그 수, 특징들을 나타내는 그 수를 가져다가 대표값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그 자료들을 대표하는 값으로서, 자, 우리는 보통 시험 점수를 보고 나면, 시험을 치르고 나면 니네 다 평균 계산하잖아, 그지? 그래서 내 시험이 어느 정도 잘 봤다 못 봤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데, 바로 이 평균이 대표값이었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 대표값 중에 평균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 자, 우선은 평균은 너희들이 이미 구할 줄 알 것 같아. 자, 어떻게 계산을 한다. 너희들의 시험 점수를 모두 다 더해가지고 그 시험 점수의 개수로, 시험을 친 개수로 나누기를 하죠. 그랬을 때 그 시험 점수를 별량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별량을 모두 다 더한 다음에, 거기 있는 별량의 개수로 나눠버리면, 자, 그게 바로 평균이 되겠죠. 전체 합을 구해서 개수로 나눈다. 자, 근데 우리는 자료 정리하는 방법에서 도수 분포 표라는 것도 배웠기 때문에, 자, 도수 분포표에서는 평균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 자, 도수 분포표에는 이쪽에 아까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 계급으로서, 구간으로서 이렇게 정리해 놓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몇 점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여기 계급의 가운데 값, 즉 계급값을 이 사람들의 점수로서 취급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도수분포표에서 평균 계산할 때는 계급값으로서, 그 계급값이 이제 사람들이 받은 점수라고 다 생각을 하고, 그 각각의 계급에 속해 있는 도수가 있기 때문에 계급값과 도수를 곱해서 합을 계산을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총합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수의 모든 별량의 개수, 도수의 합으로서 역시 나눠주면 그게 바로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방법으로 평균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자. 자, 똑같은 자료로 줄기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랑 도수분포표로 정리해 놓은 거랑 이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여기에서 이제 평균을 구해 볼 텐데, 먼저 줄기 그림에서의 평균, 그러니까 이 자료들을 다 더하라는 얘기야. 자, 근데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게 편하겠어? 50점대에 해당하는 게 4개가 있을 거니까 그냥 50점을 그냥 4개 다 계산을 해버리는 게 편하죠. 평균을 약간 밑에다 적자. 자, 50점 4개 계산해주면 200점이 되겠네. 그죠? 200점. 자, 그 다음에 1의 자리 다 더하시면 요 녀석들은 10, 24 정도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색깔펜으로 표시하도록 합시다. 1의 자리 다 더하면 24 정도. 자, 그 다음에 60점대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60이라고 하고, 1의 자리는 나는 따로 계산하도록 할게. 4 정도. 자, 70점대는 2개가 있으니까 140점에 1의 자리 2개 더하시면 1의 자리는 11, 요 정도 되시겠죠? 자, 1의 자리 다 더해 놓을까? 여기는 3이고 이쪽도 3이고. 자, 했을 때 10의 자리는 80점이 2개가 있으니까 160. 그 다음에 90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1의 자리를 다 더하시면 되겠죠? 자, 어느 정도가 있을까? 20점, 30점, 39점에 6점 더하면 45점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합을 나누기로 가시면 되죠. 전체적으로 도수가 10개니까 자, 10개로 나누게 되면 계산을 했을 때
얘가 200점에 400점, 560, 650, 695가 될 텐데 10으로 나눌 거니까 69.5점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자, 평균 점수는 69.5점이 되겠다. 자, 같은 자료로 도수분포표에서 정리해놨을 때 평균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자. 자, 도수분포표에서는 평균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얘는 계급값이 필요하다라고 했어. 각각에 있는 계급, 이 계급에 해당하는 계급값, 가운데 값이니까 55가 되겠죠? 얘도 색깔펜으로 쓰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55, 그 다음에 65, 75, 가운데 85, 95점이 계급값이 되겠죠? 자, 여기 계급값을 도수랑 곱해가지고 계급값 곱하기 도수. 자, 이렇게 표시해서 여기다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4 곱하기 55 하면 이 녀석은 220 될 거고, 자, 둘이 곱하면 65, 둘이 곱하면 150, 자, 둘이 곱하면 170, 둘이 곱하면 95. 그래서 계급값 곱하기 도수 한 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 자, 여기서는 다 더하기 한다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더하시면은 150에 160 될 것 같죠? 160. 자, 그러면 220에다가 더하시면 세로셈을 하자. 자, 쭉 더하면 여기는 0 될 거고, 하나 올라가시고 11, 20, 3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50, 60, 70. 자, 700점이 될 것 같네. 자, 했을 때 도수분포표에서는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 여기에서의 평균은 우리가 찾은 700점, 요거 다 더한 값을 이렇게 도수의 합으로 나누면, 아, 이 녀석은 70점이 평균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수분포표에서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지 정리 다시 한번 하시고, 참고로 아까 같은 자료로서 줄기입 그림에서 구했던 평균 69.5점 나왔는데 도수분포표에서 구한 평균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거. 왜냐? 얘는 대략적인 계급값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평균은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우리가 상대 도수를 왜 배우냐 하면, 자, 만약에 도수의 총합이 막 1000이야. 아니면 100만이야. 자, 그럴 때 얘네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자, 그럴 때 이게 눈에 보기에 좀 힘들잖아. 도수의 합이 혹은 도수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때는 다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비율로서 보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겠다. 자, 또 한 가지,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할 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나타내 볼게. 자, 요 정도 계급이 요렇게 딱 되어 있다고 하자. 자,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50 정도 될 것 같죠? 자, 이렇게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개의 집단을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무의미하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80점대가 여기는 5명이고 여기 10명이니까 두 번째 집단이 좀 더 많네? 많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뭐 좀 더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합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야. 자, 그럴 때 우리가 비율로서 계산을 하게 되면 동등한 기준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 어느 정도니까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번 두 번째 집단에서도 그 상대 도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자, 바로 구할게요. 자, 50분의 10이니까 얼마야? 5분의 1이니까 0.2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50분의 15니까 5로 나누면 10분의 3이죠? 0.6 정도 될 것 같죠? 10분의 3, 0.3이요. 자, 그 다음에 0.2, 0.2,
여기는 0.1. 자, 이 녀석들 다 계산했을 때 합이 얼마 나와야 된다? 1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자. 2, 6, 9, 1. 정확하게 계산을 했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야. 아까 80점대, 90점대 10명이라서 좀 더 잘했나 싶었지만, 자, 비율로서 비교를 해보면 앞쪽 애가 비율이 좀 더 크죠. 그러니까 비록 5명이지만 전체 도수가 작기 때문에 80점대는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집단이 좀 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상대 도수를 배우는 거는 일반적으로 도수의 총합이 다른 경우에 편리하기 때문에 비교하려고 배우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녀석들 내가 얘를 A 집단이라고 하고 얘를 B 집단이라고 한번 해보자. 우리는 상대 도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A, 여기에 있는 것을 B 이렇게 나타내 볼게. 자, 이것들을 이제는 그림으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자. 자, 그게 바로 도수 분포 다각형이었죠? 지금 상대 도수니까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려보도록 하자. 자, 먼저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볼 텐데, 자, 일단은 첫 번째 있는 여기 있는 A 집단만 나타내 보도록 하자. 자, 저렇게 됐을 때 똑같이 가로축에는 계급의 양끝 값을 쭉 나타내죠. 70, 80, 90, 100. 자, 도수분포 다각형에서는 가로축의 계급을 나타내고 세로축의 도수를 나타냈는데 상대 도수니까 상대 도수 나타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첫 번째 계급은 0.1이죠. 그럼 나 한 칸을 0.1이라고 생각할게. 0.1, 0.2, 0.3, 0.4라고 하시자. 자, 그럼 히스토그램은 어떻게 그렸었지? 칸을 가득 채우도록 요렇게. 첫 번째 계급은 0.1. 자, 두 번째 계급은 0.2. 세 번째 계급은 0.2, 0.3. 네 번째 계급은 0.25. 다섯 번째 계급은 0.15. 자, 이렇게 해서 상대 도수에서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는 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A 집단에 대해서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다시 나타내 볼게. 자,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니? 50, 60 사이에 가운데점 찍겠다 얘기했죠? 가운데점 찍고, 가운데점 찍고, 가운데점을 찍어서 여기 있는 길이와 여기 있는 길이 똑같도록 이쪽에서도 가운데점을 찍는다고 얘기했었어. 마찬가지 쭉쭉 연결해주면 상대 도수 분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다. 됩니까? 자, 했을 때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얘도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 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 이 녀석의 넓이. 자,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뭘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냐면 직사각형에서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었어. 자, 직사각형은 어떻게 구했었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그 가로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급의 크기겠죠. 가로 길이는 계급의 크기. 그럼 세로 길이는 뭐야? 자, 여기에서는 상대도수가 되겠죠. 상대도수. 자, 그것들의 합을 다 나타내주면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되겠다. 자,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상대도수 요 녀석의 합이 뭐였냐면 가로를 이렇게 치도록 할게. 상대도수의 합. 이렇게. 자, 상대도수의 합은 얼마였다? 얘는 1이었기 때문에 자, 1은 곱하나 만하기 때문에 곱하나 만하죠. 따라서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그냥 계급의 크기와 동일하겠다. 상대도수 분포표, 상대도수 히스토그램, 상대도수 다각형. 그러니까 다각형에서의 넓이는 상대도수에서의 그 도형의 넓이는 계급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지금 현재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니? 그냥 12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자, 쉽죠? 자, 아까 우리가 두 개 집단 비교할 때 상대 도수가 편리하다고 했으니까 여기 그림에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 히스토그램은 두 개의 집단을 동시에 나타내기는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도수분포 다각형을 이용해서 두 개 이상의 그래프를 나타내도록 할 거야. 그래서 A 집단은 이런 식으로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다면, 자, B 집단은 이 빨간색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 여기 그려봅시다. 자, 첫 번째 계급에는 0.2야. 0.2는 여기쯤 있겠죠? 그 다음에 0.3, 0.3, 0.2, 두 번째도 0.2, 세 번째는 0.1. 요 정도 있겠네요. 그죠? 자, 이걸 연결을 해주면 끝에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갔다가. 자, 이런 식으로 B의 집단이 도수분포 다각형을 완성을 했어. 자, 이러면 이제 한눈에 비교하기가 조금 쉽다라는 얘기야. 자, 일반적으로 뭐 60점대, 70점대, 그럼 여기를 비교하자 그러면 B의 집단이 조금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겠죠? 자,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봤을 때 A 집단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고 B 집단은 살짝 왼쪽 편으로 그래프가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게 보여지니까 상대적으로 A의 애들이 조금 더 높은 점수의 친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겠다. 상대적으로 A가 좀 더 잘했다라고 그래프를 보고서 간단하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얘네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면 사실상 평균을 구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앞쪽으로 다시 가서 우리 상대도수 분포표에서는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상대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 결국에는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 구하는 거랑 똑같이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우리가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을 어떻게 구했었더라? 그치? 계급값이 필요했었어. 자, 계급값이 필요했었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도수, 그죠? 도수들을 다 곱한 다음에 합을 구했었는데 그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도수의 합으로서 전체 도수로서 이렇게 나누기를 했었단 말이야.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작업을 거쳐놨냐면 모든 도수들을, 여기 있는 모든 도수들을 도수의 합으로 모두 다 나눠놨어 이미. 자, 그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상대도수였지. 자, 요렇게 먼저 계산을 해도 되는 거잖아. 그게 바로 상대도수를 계산을 해놨다는 건데, 자, 요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야. 계급값에 곱하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 녀석이 바로 상대도수니까 상대도수의 곱을 다 일일이 계산해서 합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계급값이랑 상대도수랑 곱하자. 자, 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전체 도수 해야 되는데 그 전체 도수가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나눌 필요가 없어. 곱해서 더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도수 분포표에서는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도수 분포표에서는 평균을 어떻게 구했었냐면 계급값에다가 도수를 곱해서 합을 구한 다음에 그 녀석을 전체 도수로 도수의 합으로 나누기를 했었죠. 자, 근데 곱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먼저 계산을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요렇게를 먼저 봐봐봐. 그럼 도수의 합분의 도수, 전체 도수분의 도수, 얘가 바로 뭘 뜻하는 거야? 얘가 바로 상대 도수를 이미 구해 놓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계급값에다가 이 녀석 상대도수를 곱하면 그 녀석들의 합을 구한 것이 바로 상대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이 되겠다. 평균은 그냥 계급값 곱하기 상대도수 한 다음에 다 더하면 그게 바로 평균이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직접 A, B의 평균을 구해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일단은 A 평균을 여기다가 나타내도록 할게. 자, 계급값이 필요했었죠? 55, 65, 75, 85, 95요. 자, 여기에서 상대도수 그냥 곱하기 하시면 돼. 곱하기 0.1, 0.2, 0.3이고 0.25, 0.15. 자, 곱한 다음에 그냥 싹 다 더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놨는데 그 녀석이 76.5래. 이렇게 평균이 계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집단의 평균도 한번 구해보자. 역시나 계급값이 필요하니까 55, 65, 75, 85, 95에 자, 이 녀석의 상대도수 0.2요, 0.3이요, 0.2요, 0.2요, 0.1이요. 자,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얘의 평균은 72점이 나오더라. 그러면 둘이 비교했을 때 아까 그래프에서 봤던 것처럼 A가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비교하는 것까지 다 했고, 자, 마지막으로 어떤 걸 살펴볼 거냐면 아까 도수가 어떻게 있었냐면 여기가 2명이고 여기가 합계가 전체 20명이었죠? 2, 4, 6, 5, 3. 자, 요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마디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상대도수를 구하는데 이 0.1이 어떻게 나왔냐면 20분의 2 이렇게 계산해서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약분해가지고 10분의 1 이렇게 나왔겠지? 그럼 반대로 이 10에다가 얼마를 곱해버리면 20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5분의 1은 어떻게 나왔냐면 20분의 4로 계산을 했을 때 나온 거니까 약분해서 5분의 1 나왔지. 그럼 거꾸로 5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20이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 있는 이 분모 자리는 전체 도수를 뭐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약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 요 녀석들의 분모들의 공배수를 구하면, 약분해서 나온 거니까 거꾸로 분모들의 공배수를 구하시면 그 녀석이 바로 도수의 합이 된다라는 사실도 살짝 알아두고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